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34분입니다. 이번 주도 조용히 끝이 나갑니다. 특별한 이슈 하나 있긴 있었죠. 물가지표가 좀 있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실패했다 이겁니다. 시장은 가던 방향 그대로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. 점검해보자면 주식시장 원래 올라가고 있었고 지표 발표 이후에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고요. 오히려 지표 발표 때문에 살짝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됐고, 금리와 달러도 원래 올라가고 있었는데 대신에 탄력이 살짝 붙었죠. 금리의 상승 탄력이 살짝 붙은 일단 살짝 붙은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붙을 듯 해 보이고요. 원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이고, 달러도 그래요. 달러도 원래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약간 상승의 탄력이 붙을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얘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. 어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다시 떨어지면서 이 어쨌든 그 상승 탄력을 붙이는 데 조금 달러는 좀 실패하는 듯한 모습이고요. 하여튼 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움직임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.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베팅은,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유명한 그런 인기 있는 베팅은 IT 빅테크, AI 섹터에 관련된 롱 베팅이죠. AI, IT 빅테크, 나스닥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위쪽으로 보는 거 롱 베팅. 이게 이제 가장 지금 핫한 베팅인데, 이번 주에 그 단기적으로 어떤 약간 단기 과열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, 단기 과열도 물가지표 충격으로 잘 해소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.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. 요게 하여튼 지금 시장에 가장 확실한 어떤 그런 베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확실한 그런 베팅이라고 할 수 있죠. 물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저를 포함해서요. 예를 들면은 어떤 IT 빅테크로의 쏠림이 너무 심해갖고 S&P 전체에서 비중이 25%를 넘었다 그런 거 데이터 한번 보여드렸죠. 근데 이 25%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. 이 25%라는 숫자는 1970년대 이후로 다시 한번 보여지는 굉장히 그런 높은 숫자이기도 하고요. 제가 월 초에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. 15주 중에서 지금 14주가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했었다고요. 한 주 빼고 다 올랐다고요. 15주 중에서 14주. 그 정도로. 지금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1970년대 이후로 처음이래나? S&P 기준으로는요. 또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99년인가 97년인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. 20몇 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시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, 어쨌든 지금 이런 주도주들 IT, 빅테크, AI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, 그래서 사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가장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률 높은 베팅이긴 한데, AI 상방 베팅, 나스닥 상방 베팅 이런 게 가장 확률 높은 베팅이긴 한데, 어쨌든 이런 점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분명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단기적인 급등 피로감, 단기 과열은 분명히 해소를 했어요.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분명히 이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만히 있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. 하여튼 어떠한 변화의 신호도 안 보이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 흐름 그대로 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. 다음 주가 이제 뭐냐면은요,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. 수요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. 수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되는 거니까 엔비디아 실적이,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침일 것 같습니다.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마 목요일 날 아침일 거예요. 목요일 날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데,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금융시장 전체를 다 흔들고 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엔비디아 차트는 한 번쯤 볼까요?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 분명히 이 다음 주에 발표될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사실 먼저 오르고 있는 건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.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1월 올해 들어서부터 해갖고 올해 땡 하자마자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. 이 정도 움직임이면은 분명히 앞으로 나올 이번 다음 주에 발표될 좋은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표 발표 난 이후에 반드시 폭락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,
어쨌든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이미 주가에 녹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긴 돼요. 그래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이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 생각에 뭐 주식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거 이후가 이제 목요일 날, 다음 주 목요일 이후부터가 이제 뭐 그나마 조금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. 뭐 이게,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꺾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,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약간 시장을 또 흔드는 마치 물가지표처럼 그렇게 작용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.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물가나 뭐나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에 관심이 없습니다. 경제지표를 발표하건 말건, 경제지표가 좋건 나쁘건, 금리가 어떻게 되던 말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. 오직 뭐 그냥 엔비디아 좋다, 마이크로소프트 좋다, 이것만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발표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이런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살짝 기대는 되는데, 그렇다고 지금 그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뭐 그렇다고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뭐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뭐 그런 걸 지금 함부로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.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. 지금 뭐 나스닥은 위쪽에 저항이 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. 물론 18,050 정도에 뭐가 있긴 있는데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저항인 거고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긴 됩니다. 미국 증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탄력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어떤 중요한 매물들은 다 극복을 했거든요. 물가지표 충격으로 인해 만들어진 장대 음봉이 있는데 이 음봉의 시가까지 어젯밤에 잘 극복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벌써 시간 외에서 그 시가를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저항이 그나마 여기가 의미 있었거든요. 18,050은 별 의미 없고 이 13일 날 물가지표 발표되던 날 물가지표 발표되던 날 음봉에 시가가 그나마 좀 무거운 저항인데 17,930 정도 되는데 벌써 960이죠. 벌써 넘어 있으니까 아마 뭐 오늘 밤부터는 하여튼 급등 랠리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지금 몇 주간 사실 답답하거든요. 몇 주간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박스권, 물론 박스권이라 하면 안 됩니다. 뭐 어떤 뭐 상승 채널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는 표현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여기서 놀았거든요. 탄력이 없거든요. 사실 신고가 랠리인데 이렇게 탄력이 없는 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 좀 별로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. 나스닥은 빨리빨리 상승 탄력을 보여줘야 그에 걸맞는 신고가 랠리에 걸맞는 그런 상승을 빨리 보여줘야지 계속해서 건전하게 상승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고속도로에 왔는데 그 교통 흐름에 못 맞춰갖고 막 30km, 50km로 달리고 있으면은 그건 사고 나는 거라고요, 그죠? 지금 신고가 랠리는 고속도로에 올라온 거예요. 아무것도 없어요, 앞에 차 아무것도 없고 뭐 좀 혼자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100km로 못 간다. 그럼 그건 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, 그죠? 차나 운전자나 하여튼 뭔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, 그거는요. 근데 지금 달리는 속도가 조금 좀 비리비리합니다. 빨리 어떤 이런 나스닥을 둘러싼 약간의 이런 의혹, 야, 너 왜 이리 약하냐 이런 의혹을 빨리빨리 좀 극복을 해주면 더욱더 건전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아무튼 아직까지는 어떤 저항도 확인되지 않고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오늘 밤에 저기 지표 발표가 좀 몇 개 있긴 있어요. 조금 신경 쓰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. 뭐 물가지표, PPI, 생산자 물가지표 발표가 되고,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긴 되거든요. 솔직히 주식시장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걸 핑계로 해서 저는 더 나스닥은 급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, 하여튼 뭐 이런 지표들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쳐다보자고요. 이런 지표들은 이제 금리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금리와 달러에는요 잘 보자고요. 그래서 말씀드렸고요. 뭐 금리와 달러는 이제 이번 주부터 조금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죠, 그죠? 금리와 달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고 눌림시 매수 관점 아침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, 금리는요 올라갈 수 있다. 일단 위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는 일단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, 뭐 다 아침에 했던 이야기입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. 다들 뭐 추세대로 그냥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중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설 연휴라서 이번 주 쭉 쉬었고요. 중국 근데 뭐 항생지수 이런 거 급등하는 거 보니까 중국도 일단 연휴 이후에 좀 조금 좀 좋게 움직일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.
중국 연휴 동안에 이 구리값 이런 게 그래도 조금 좀 올랐거든요. 어젯밤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젯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구리 가격 그래도 좀 방향성을 위쪽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중국 증시 연휴 이후에 좀 분위기 괜찮을 수 있겠구나 싶긴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도 워낙 좋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뭐 홍콩 증시 좀 올랐구나 볼 수 있겠고 일본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도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. 하여튼 평상시하고 똑같아요. 지금 뭐 몇 주간 똑같습니다. 순환매 뭐 약한 친구들 뭐 강한 친구들 서로 사이좋게 하루하루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. 다른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. 그 와중에 조금 좀 특이한 건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된 엔비디아 실적이 그나마 조금 좀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단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요. 그래서 뭐 다 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일본 증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. 음봉이지만 뭐 큰 의미 없습니다.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아마 89년 고점에 거의 다 갔었을 거예요. 그죠? 거의 다 갔었습니다. 거의 다 갔습니다. 어쨌든 근데 뭐 의미 있는 저항 뭐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약한 저항이 확인될 뿐이지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세계 증시에 뭐 변화 없다 이겁니다. 잘 올라가고 있다. 특별한 이슈도 없다. 특별한 이슈도 없는 가운데 그냥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. 엔화 약세 뭐 이런 것도 잘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 위안화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세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뭐 살짝 약세 나오더라고요. 그죠?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근데 뭐 일단 환율은 전반적으로 박스권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있었던 일들만 오늘 그냥 간단히 점검하고 마칠게요. 오늘 코스피는 전일 음봉을 다 극복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죠? 다시 한번 추가 상승, 다시 한번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린 겁니다. 일단 어쨌든 그 전날 15일 날 어제 하락했던 이 영향 때문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은 조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급등 어떤 그런 그 급등의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시장의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콜옵션이 확 살아나는 그런 기운은 조금 좀 죽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위쪽으로 건전하게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등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더 올라갈 수 있겠다. 지금 위쪽에 저항이 있긴 있죠. 뭐 여기 윗꼬리가 달려 있고 저항이 있긴 있는데 이건 별로 의미 있는 저항은 아니고 약한 저항이에요. 이것도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 보시면 종가상으로 결국 어제 음봉을 완전히 극복한 셈이 됐잖아요. 시가까지 넘어가면서 물론 살짝 넘어갔지만 물론 오늘 이렇게 함으로 물론 오늘 상승도 계속해서 좀 거래량이 좀 부진을 해가지고 조금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근데 분명히 이거는 더 오르겠다는 신호이긴 합니다. 미국 증시하고 물론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뭐 직접적으로 요즘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상승 마감을 하면은 월요일 날 갭상승 출발하면서 또 다시 코스피도 또 많이 오를 수 있겠죠. 하여튼 그런 모습이 됐어요. 어제 나온 음봉에서 연속성을 보여줘야 이게 하락을 하고 뭐고 하는데 지금 뭐 연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갭상승 출발해갖고 이렇게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게 뭐 그렇게 일단 된 모습입니다. 뭐 물론 여전히 이렇게 뭐 쌍고점 가능성을 뭐 이런 식으로 답답한 쌍고점 가능성 혹은 뭐 어떤 큰 삼각수렴형 뭐 여전히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위쪽으로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열었다고 일단 보긴 봐야 돼요. 그리고 오늘 그 예상 외로 코스피가 저는 예전 코스피가 약하고 코스닥이 강할 줄 알았더니 장 막판까지 이렇게 그 코스피가 힘을 내주는 바람에 또 코스닥은 또 돈을 빨리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코스닥은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다시 어떤 단기 고점 가능성을 또 살살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또 못 올라가고 있죠. 지금 한국 증시는 좀 막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 한 친구가 올라가면 한 친구는 내려가야 되는 좀 약간 좀 이제 그죠 돈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매 어쨌든 이거 순환매입니다. 하루는 코스피가 좋으니까 하루는 코스닥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은 살짝 단기 고점일 가능성 코스피는 약간 위기 극복 이렇게 하면서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. 도대체 뭐가 올랐나? 오늘 삼성전자 떨어지는데 왜 저게 오늘 코스피가 올랐지라고 해서 보니까
오늘은 저 2차전지 쪽으로 해서 조금 좀 돈이 좀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지금 쭉쭉 보시면 글씨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보시면은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 3%씩 올라가고 현대차 5%씩 올라가고 있고 LG화학 4%씩 올라가고 있으니 그래서 코스피가 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코스피 내에서도 업종별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좀 굉장히 좀 건전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 코스피가 저렇게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 지난번에 뭐 오버슈팅을 했던 뭐 어떤 뭐 그런 급등의 피로라든가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. 하여튼 뭐 일단 지켜보자고요. 지난번에 어떤 그런 피로가 완벽하게 다 풀렸는지 어쨌는지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이렇게 오르면서 풋옵션들은 결과적으로 단기 바닥을 만드는데 실패했죠. 더 죽겠다라는 의지입니다. 월요일날 일단 시장은 더 좀 오르겠다. 특별한 일 없으면,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밤에 뭐 깜짝 이슈, 뭐 미국 증시가 뭐 갑자기 깜짝 하락하거나 뭐 이상한 일만 있지 않으면 한국 증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뭐 월요일날 그냥 코스피는 그냥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긴 될 겁니다. 하지만 이제 콜옵션들이 이제 약간 어제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 막 급등 랠리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는 있고요. 하여튼 근데 느긋한 상승 뭐 그런 가능성은 일단 열어놓긴 했습니다. 근데 일단 뭐 오늘 밤 미국에 별일이 없어야 또 이제 월요일 날 오르는 거고, 미국이 또 꿈틀꿈틀해서 또 약간 비틀비틀 하면은 또 이제 저기서 또 날개가 또 꺾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, 하여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한국 증시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답답한 상황을 뭐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냥 일단 뭐 시간만 죽이고 있어요. 다 말씀드렸습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 오늘 그죠? 오늘 미국 증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 됐는데, 언젠가 이제 급등을 하겠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, 하여튼 오늘 밤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아마 뭐 이제 그런 걸 재료로 해서 아마 뭐 그런 걸 핑계로 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근데 이제 뭐 물가 지표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면은, 또다시 단기 충격을 주면은 조정은 좀 길어질 것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지금 사실 미국 증시도 그래요. 사실 미국 증시도 신고가 랠리라서 뭐 아무 주식이나 사면 계속 돈 벌 것 같긴 합니다만은, 어쨌든 미국 증시 지금 현재의 모습은 보면은 어딘가에다 이렇게 딱 선을 하나 그으면은 이 선에서 그냥 멀리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사실 한국 증시는 답답한 구간에 gat혀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긴 해요.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.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큰 그림으로 보면 잘 올라가는 거긴 한데, 이 최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결과적으로 얘도 조금 좀 답답하긴 합니다. 그래서 얘도 오늘 밤에 만약에 좀 비틀비틀하면은 그러면 어떤 뭐 조정이 더 길어진다,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일단 보일 수 있긴 하겠죠. 하여튼 뭐 요까지 하겠습니다. 뭐 이따 어차피 뭐 전부 다 했던 이야기들이고 해서 요까지 짧게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